KKMD 787화 인도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번역. 루마니아 현지 공장 설립으로 유럽 정복 기틀을 다진 K9 썬더. K방산 조만간 중국 제칠 가능성 높다. (2024년 12월 14일)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내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도 육군이 K9 바지라 100대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2017년 3월 인도 정부가 최종적으로 K9 바지라 100문 수입을 승인하면서 K9 바지라는 인도의 주적 파키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라자스탄 사막 지역에 처음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라다크 지역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인도 정부는 K9 바지라를 라다크 지역에 집중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인도 현지 방송이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K9 바지라의 사정권에 들어간 중국 부대가 사정거리 밖으로 철수했다며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인도 현지에서 K9 바지라의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지만 인도 정부가 K9 바지라를 100대 더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에서 K9 자주포의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도 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K9 바지라를 인도 현지 기업인 라르손 앤 투브로의 제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라르손 앤 투브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면허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터키 언론 매체나 일부 네티즌들도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설계한 알타이 주력 전차나 T-155 프르트나 자주포에 대해 자체 기술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분히 해당 국가 정부들의 정책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2024년 12월 14일 인디아 투데이의 K9 바지라 추가 100문 조달 기사가 나온 지 이틀 뒤인 12월 16일 역시 인도에 기반한 유력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South Korea's K9 howitzers set to thunder in Europe. 하나 looks to set up manufacturing unit in Romania.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는 대한민국 자주포 K9 썬더. 한화 루마니아의 생산 공장 건립 검토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럼 유라시안 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해 살펴본 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의 첫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는 이미 루마니아에서 신형 자주포 시스템 K9 썬더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썬더를 통해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가 K9 썬더를 선택해 자국군에 실전 배치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지사가 K9 썬더 자주포 생산 라인을 구축할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해당 생산 라인이 완성되면 루마니아 육군의 요구 및 방산업계의 수출 수요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해당 지사는 2025년까지 루마니아 현지에서 첫 번째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며 루마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사업부의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를 읽다가 폴란드에 수출한 K9PL이 있는데 루마니아 공장이 유럽 첫 번째 공장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 자료를 찾아보니 K9PL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K9A2가 베이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K9A2 버전은 2027년 실전 배치 예정이기 때문에 폴란드 K9PL 생산 공장 역시 아무리 빨리 가동되어도 2026년 후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그에 비해 루마니아 현지 공장은 2025년부터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2년 정도 앞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9 루마니아 현지 생산 시설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에서 건설하는 첫 번째 현지 생산 시설이 될 예정이며 생산 외에도 장비 테스트, 연구, 교육 및 MRO를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될 것이라고 피터 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지사장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이집트, 폴란드, 루마니아 등 9개 나라들이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K9 자주포 운용에는 3명의 승무원이 필요하고 100% 자동화된 탄약 처리 시스템과 40km 밖에 있는 표적을 향해 분당 9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다.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으로부터 K9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또한 루마니아 육군에서 사용할 신형 주력전차 및 보병 전투장갑차 입찰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 로템은 K2 흑표 주력전차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장갑차를 출품하여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기사 원문에서는 줄곧 K2 흑표 주력전차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이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어 제가 임의로 수정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군과 호주군에서 사용 중인 K-21, AS-21 보병 전투 장갑차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21 보병 전투 장갑차는 또한 AS-21 레드백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군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AS-21 기반의 새로운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 K2 흑표가 해당 계약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루마니아는 2040년까지 최신 무기, 항공기, 전투함 구매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루마니아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0대에서 500대의 K2 흑표 주력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다. 방위산업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방산수출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상승세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2023년 대한민국은 12개국에 140억 달러 상당의 방산기술을 수출하며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은 유연한 조건과 공동생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정부도 방위산업 부문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산수출은 주로 전투기, 주력전차, 포병 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조선산업도 크게 성장했다. 전 세계 여기저기서 발생한 분쟁들은 방산업체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현대로템 같은 방산업체들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 최전선에 섰고 그 결과 2022년 폴란드에 137억 달러 규모의 무기 시스템 매각, 2023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156억 달러 규모의 거래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약들을 성사시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한 미국이 사거리 연장 자주포 ERCA 시제품 개발을 중단한 이후 미 육군에 K9 자주포를 제안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해상, 항공 및 우주 부문 플랫폼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인도 현지 방산기업인 라르손 앤 투브로와 협력하여 생산하는 K9 썬더 자주포를 또다시 백문 반복 주문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해당 반복 계약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한국에서 수입되어 인도 육군에 실전 배치된 자주포 K9 바지라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힘입은 것이다. 155mm 52구경장 궤도형 자주포 시스템인 K9 썬더는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등 다양한 종류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K307 항력 감소 고폭탄을 사용했을 때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K방산의 수출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 중국을 제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는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선호하는 방산 파트너가 되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 주요 무기들을 구매하고 있으며 함께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막대한 투자도 유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 같은 강력한 적성 국가들이 버티고 있는 위험천만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강력한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이제 일본을 추월한 상태이지만 심지어 중국을 따라잡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대한민국이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따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수출 주문에 맞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엄청난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제3 공장은 K9 155mm 자주포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늘렸다. 해당 공장은 최근 두 번째 조립 라인을 설치하여 연간 생산할 수 있는 K9 자주포의 숫자를 160문으로 증가시켰다. 2024년 4월에 세 번째 생산 라인이 가동되어 현재 창원 제3 공장은 연간 240문의 K9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생산 속도는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와 비교를 불허한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계약 체결 후 불과 4개월 만에 최초의 K2 주력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을 인도했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FA-50 경전투기도 계약이 체결된 지 10개월 만인 2022년 9월 폴란드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 방산업체 간의 밀접한 상생관계는 국내 납품 일자를 재조정하여 수출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덕분에 해외 바이어들은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4년 12월 16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KKMD를 통해 몇 번 다루었지만 루마니아는 K2 흑표 주력 전차 도입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의 집단 방어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싶어하는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들 중 가깝고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에 대한 영토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빠른 시간 안에 구소련 시대의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 전력을 믿을 수 있는 현대 전력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루마니아에게 폴란드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처럼 K2 흑표 주력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를 전격적으로 도입하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루마니아가 차후 폴란드형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된 FA-50이나 다연장 로켓포 호마르케의 원형 K239 천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유추를 하게 만듭니다. 여기더해 자체적으로 보병 전투 장갑차 보르숙을 개발한 폴란드와는 달리 보병 전투 장갑차를 해외에서 도입하려는 루마니아에 대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군의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AS-21 기반의 새로운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거리 연장 자주포 ERCA 시제품 개발을 중단한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에 K9 자주포를 제안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외신을 체크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